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림대 관입니다. 예, 이제 어느덧 19번째와 20번째 괴입니다. 64괴 중에 이제 20번째 괴까지 왔는데요. 예, 림대 관인데, 림은 우리가 부임하다 할 때 임입니다. 어디에 부임한다. 이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사또가 새로 부임한다 하는 부임이죠. 부임. 그러니까 나아가 임할 때 어떤 그 자리, 윗자리가 주어져서 그 자리로 나아가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결국 이 림의 길은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은, 그거와 대대를 이루는 관은 관망한다 할 때 관입니다. 관. 림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길, 그 리더십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고 하면, 관은 그거가 아니라 이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관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할 때는 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대 관이죠. 예, 그러면 먼저 림의 길에 대해 한번 이거는 이제 림의 길 서두에 제가 이 마라도나죠, 디에고 마라도나. 예, 그 지난주에 갑작스레 이제 우리 이 마라도나 축구의 신, 축구 천재, 이 마라도나의 그 사망 소식이 지난주에 이제 어떤 세계 그 톱 뉴스로 떠올랐는데, 제가 마라도나를 보면 항상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띄워놨습니다. 마라도나고 이 축구 영웅이죠.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인데, 아르헨티나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정말 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사람이 소탈하고, 물론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동으로 불리죠. 여러 가지 많은 말썽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숭배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지요. 이번에 그 허정무 감독하고 그 어떤 과거에 그 허정무 감독의 월드컵에서 이제 지금 허정무 감독이 선수로서 마라도나와 맞붙었을 때 그 거친 태클로 막아야 했죠. 워낙 실력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허정무 감독이 얘기하기를, 자신이 반딧불이라면 그는 태양처럼 빛나는 선수였다. 이렇게 실력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허정무 감독이 당시 이 몸으로 육탄전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 거친 태클 때문에 이제 마라도나가 한국 축구를 태권 축구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정무 감독을 다시 만났을 때 아주 인간적으로 그 소탈하게 격의 없이 대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마라도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밑에 있는 사진은 마라도나가 지난 20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남아공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의 그 감독을 맡았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감독을 맡았고, 당시에 이제 메시죠. 옆에는 메시를 휘하에 두고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이 독일한테 지고 말았죠. 독일한테 졌을 때 지금 그 메시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이게 왜 유학하고 유교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다음을 보시면 중용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혹 생이지지하고. 생이지지 뭐냐면 날 때부터 안다는 얘기죠. 혹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다. 이게 생이지지죠. 줄여서는 생지라고도 합니다. 생지. 날 때부터 그냥 저절로 아는 사람, 성인이죠. 성인은 태어나자마자 알죠. 그래서 성인의 알미 생지입니다. 생지. 그 다음에 학이지지. 혹자는 배워서 안다. 학지죠. 줄여서는 학지라고 합니다. 학지는 현인의 알미입니다. 현인의 알미 학지죠. 배우면 바로 아는 거죠. 배우면 아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곤이지지. 혹자는
곤란을 겪어보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곤란을 겪어보고서야 비로소 깨우친다. 곤이지지, 곤지라고 하죠. 이 곤이지지가 군자의 암입니다. 군자의 암. 왜냐하면 이 생지, 학지, 곤지를 놓고 보면 곤지가 이제 제일 그 좀 하급의 알미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곤지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예. 곤이지지, 곤란을 겪어보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 실수하지 같은 실수를 두 번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곤란을 겪어보고 깨우쳐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군자지요. 사실은 우리네 삶이라는 거는 한번 곤란을 겪어봤음에도 다음번에 사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곤이지지만 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배워야 한다. 예. 이 곤이지지, 이 곤란을 겪어봐야 깨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곤란을 겪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곤란을 겪었는데도 과연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곤란을 겪어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배우면 배우는 것만으로는 모릅니다. 그거는 현인이 돼야 배우는 것만으로 알 수 있고 이 현인이 못 되는 보통 사람은 곤란을 겪어봐야 깨우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곤란을 겪어도 깨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이지지는 성인의 알미고 배워서 하는 학이지지는 현인의 알미고 곤이지지, 곤란을 겪어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곤지는 이제 군자의 알미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중요한 말이 있죠. 급기지지지 일야라. 이 세 가지 알미 있지만 그 알은 하나다. 하나. 생지가 있고 학지가 있고 곤지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등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지가 탁월하고 학지가 훌륭하고 곤지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깨우쳤다고 하면 그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다. 이 어떤 등급이나 우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제가 근데 서두에 갑자기 마라도나가 나왔나. 저는 마라도나를 보면 항상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 마라도나는 축구에 관한하는 생이지지였습니다. 생이지지. 날 때부터 축구가 몸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죠. 마라도나는 그냥 공이 주어지면 그냥 하죠. 뭐 수비수 대여섯 명 혼자 제치고 그냥 골 넣지요. 마라도나는 배워서 축구를 잘한 게 아니라 마라도나는 축구에 관한하는 생이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생이지지인 마라도나가 감독을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감독을 했는데 감독으로서는 유능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저는 그건 당연하다. 예. 왜냐? 생이지지이기 때문에 마라도나는 축구가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냥 마라도나는 축구라는 거는 공을 잡으면 그냥 수비수 대여섯 명 제치고 골을 넣으면 되는 게 축구입니다. 예. 마라도나는 그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제 마라도나는 감독으로서는 그다지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지요. 생지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생이지지인 사람은 생이지지인 사람은 훌륭한 교사나 감독이 되긴 쉽지 않은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누구나 아는 히딩크 감독은 정말 그 탁월한 감독이고 축구의 선생님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분이 아닌가.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선수로서는 그다지 그렇게 굉장히 활약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히딩크 감독은 축구에 관한하는 학이지지와 곤이지지를 겸비한 분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직접 겪어보고서야 아는데 잘 안 되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결국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항상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항상 뭐랄까 균형이 맞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마라도나를 보면 항상 이 구절이 생각나서 지난주에 그 소식이 들렸길래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살펴보고 싶어서 이제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이 겪어보고서야 깨치는 게 보통 사람의 깨침인데 그 배우지 않으면 겪어보고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겪으면서 깨우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병행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해놨는데 이 구절이 상당히 일맥상통해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뭐냐면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그 일꾼들한테 품삯을 지불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한 사람하고 오후 늦게 와서 잠깐만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일찍 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겠죠. 그래서 일찍 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데 포도밭 주인은 그 불만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급여를 줬다는 얘기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근데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근데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그 적절하게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은 바로 저는 이거다.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안다는 사람이 제일 빨리 깨우쳤죠. 태어나자마자 깨우쳤으니까. 그다음에 배워서 깨우친 사람이 두 번째 일찍 깨우쳤죠. 근데 배워도 깨우치지 못하고 곤란을 겪어보고서야 깨우친 사람은 가장 늦게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용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세 가지 종류의 깨우침이 있지만 깨우침에 이르렀다면 하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포도원 일꾼의 그 비유,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여기 써놨는데 뭐냐 하면 하루살이 유벽세포 지나가고 하루살이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있다고 할 때 하루살이는 24시간이 평생이죠. 하루살이는 만약 하루살이가 포도원 일꾼이라고 치면 이 하루살이는 그 24시간이 일평생인데 하루살이도 그 24시간 안에 일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살이의 24시간 안에 일찍 깨우친 하루살이가 있고 좀 늦게 깨우친 하루살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루살이 간에 내가 일찍 깨우쳤고 너는 늦게 깨우쳤다 이렇게 다툰다면 사람이 보면 좀 우습겠죠. 24시간 안에서 뭐 누가 더 빨리 했고 늦게 했고를 구분한다는 것이 좀 우습겠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100년을 사내 만에 못 얘기하는데 하늘의 그 유구한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100년 고작 100년을 사는 사람이 그 일평생 안에서 좀 더 빨리 깨우쳤고 늦게 깨우쳤고의 차별을 둔다는 것이 우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나 이 깨우침이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0년 사람의 시간으로는 길지만 하늘의 시간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안에서 좀 더 일찍 깨우쳤고 늦게 깨우쳤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우쳤다면 못 깨우치면 그건 차이가 있죠. 눈 감을 때까지 결국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그냥 눈 감느냐 진리를 깨치고서 눈을 감느냐는 확실한 차이죠. 깨우쳤느냐 못 깨우쳤느냐니까. 그렇지만 깨우쳤다고 하면 빨리 깨우친 것과 늦게 깨우친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마라도나의 부음을 듣고 이 생지, 학지, 곤지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곤란을 겪고 나서야 깨우치는 게 그 보통 사람의 깨우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곤경을 겪고 나서도 깨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고
주역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길은 그 림의 길입니다. 림의 길. 그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가.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관점을 주역이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은 차이가 전 난다고 봅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리더십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고도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워야지만이 그것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림의 길입니다. 림의 길. 아주 쉽게 비유하면 조선시대의 사또가 어느 고을에 새로 부임을 한다. 그런데 그 사또가 고을에 부임해서 그 고을을 제대로 이 리더십을 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을에는 그 달코 다른 아전들이 있죠. 이방 이제 이런 그 아전들이 평생을 그 고을에 살아온 그런 아전들이 있고 그 지방마다 행세하는 그 양반 가문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신임 사또가 부임해서 그 고을을 제대로 이끌어 나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림의 길은 그 리더십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더십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에 걸쳐서 리더십을 확립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단계죠. 1단계. 함림 정길입니다. 처음에 양이 오니 입장을 같이 하도록 해서 함께 한다 할 때 함이죠. 이 함은 사실은 31번째 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경의 첫 번째 괴가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9번째 괴 하고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 더 하면 이제 저희가 함괴도 배울 텐데요. 그 함괴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괴는 뭐냐 하면 함괴의 취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남들과 뭔가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바로 함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남들과 뭔가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함입니다. 그 함이 바로 여기 지금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입장을 같이 하도록 해서 임하는 상이다. 새로 리더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하고 호흡이 아직 안 맞는 단계입니다. 지금 호흡이 잘 안 맞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리더십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확립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입장을 같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생각이 무엇이건 일단은 내가 리더니까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 괴인데 뭐냐면 1단계가 양이죠. 양효죠. 양효가 놓인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설명은 제가 그 주역 독해 책하고는 좀 달라진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주역 독해 책은 쓴 지가 이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괴상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해석을 변경한 분입니다. 혹시 책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일효가 양이라는 것은 양효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아랫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리더가 리더십을 확립하려면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책임자니까 내 말을 믿고 따라와 달라. 당신 생각이 어떤 것이든 일단은 내 말을 듣고 따라와 달라라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뒤에 가면 달라집니다. 다만 뒤에 가서 그 리더십을 정말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주역이 주는 충고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같이 하도록 해서 아랫사람이 리더인 나와 입장을 같이 하도록 강하게 밀고 나가서 그렇게 임하는 상이다. 정해야 기라리라죠. 정하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랫사람들이 반발도 있겠고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랫사람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물러서지 말고 굳세게 밀고 나가라는 얘기죠. 정하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죠.
2단계 보시겠습니다. 2단계. 2단계는 양이 두 번째 오니 양이 또 왔죠. 예, 여기 보실까요? 이 괴상을 보면 양이 또 왔죠. 마찬가지로 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괴상을 보면. 내용도 그렇습니다. 양이 두 번째 오니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이 함림이죠. 1단계와 2단계는 계속 함림을 하는 것입니다. 양이 두 번째 오니 입장을 같이 하도록 해서 임하는 상이다. 길하리라. 분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확립하는 길은 1단계와 2단계는 둘 다 함림입니다. 함림. 아랫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리더니까 내 뜻을 따라와 달라라고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것이죠.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뭐냐? 1단계는 이 정해야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랫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테니까 1단계는 반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단계가 되면 정해야 길하리라는 말이 없죠. 예. 2단계쯤 되면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해야 한다는 말이 없고 그냥 길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분리할 것이 없다. 1단계부터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2단계쯤 되면 아랫사람들이 내 뜻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근데 3단계로 가면 바뀌죠. 음효로 바뀌죠. 3단계로 가면 강경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만으로 봐도. 그러면 3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단계죠. 음이 세 번째 오니 세 번째는 음이 왔지요. 음이 세 번째 오니 달콤한 말로 임하는 것은 유리할 바가 없다. 이미 우리한 것이라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1단계, 2단계와 달리 3단계는 음효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강경책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역의 여러 가지 주역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뭐냐 하면 똑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하면 세 번째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단계와 2단계의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3단계는 유화책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예. 유화책을 써야 되는데 유화책을 쓰더라도 달콤한 말로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화책도 어느 정도껏 풀어줘야지 너무 풀어준다고 감자죠. 감림. 네. 달콤한 말로 임하는 것은 그것은 유리할 바가 없다.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한 것이라면 허물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달콤한 말로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히 이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행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냥 그런 대로 봐줄만 하다는 것이죠. 허물이 없으리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3단계는 좀 유화책을 쓰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면 4단계죠. 4단계. 예, 4단계도 역시 음이 오고 있죠. 예, 그래서 4단계는 뭐냐 하면 지극함을 다해서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 뭐냐 하면 이 3단계 이 감림이 이 유리할 바가 없다고 했죠. 이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넘어서서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극한 노력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취지는 5단계로 가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단계로 오면 지로서 임하는 상이다.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결국 5단계로 오기 위해서 4단계 지극한 자세로 임한다고 했는데 그걸 일종의 도약의 단계고 넘어서면 이 지림이라는 이 리더십을 확립하는 단계에서 그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절정의 단계에 이른 것이 5단계인데 그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5단계 설명은 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마라도나 감독 얘기를 좀 길게 했더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5단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